놀이처럼 즐기는 영어 동화책 읽기 엄마표 영어 리딩 이론편입니다. 오늘은 임계량, 크리티컬 매스라고도 하는데요. 숫자를 이용해서 도대체 우리 아이 바일링구얼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계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티컬 매스는 물리학적 용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물질이 특정한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그에 가해지는 자극의 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끓지 않던 물이 끓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열을 해야 되고요. 온도도 높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극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이 99도에는 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도만 플러스 되면은 100도씨에는 펄펄 끓습니다. 언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그 결과치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인풋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인풋이 되어야 하고 그 양도 어느 정도 정해진 양이 인풋이 되어야만 아웃풋이 나온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바일링구얼들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핀란드도 있고 동남아 쪽도 있고 있지만 캐나다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캐나다에는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소위 말해서 바일링구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지? 라고 살펴봤더니요. 몰입 교육을 하는 겁니다. 7시간 등교에서 학교까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주 5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네, 주말은 쉬네요. 36주 다행히도 방학은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자기가 말하고 싶은 랭귀지를 말하면 됩니다. 방학 동안은. 이렇게 했을 때 9.1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 합쳐봤더니 11,668시간 대략 한 10,000시간 정도가 나오는데요. 10,000시간 좀 넘게. 네, 7시간 곱하기 5일, 그 다음에 36주 9.16년을 곱해본 시간입니다. 대략 한 10,000시간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가 투입되면 바일링구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총량을 학교 교육에 우리의 상황에 일상에 맞춰서 한번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30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방학도 안 쉴 거고 매일매일 할 거야. 추석, 설날 난 다 하겠어. 365일 30분 동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6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환갑잔치 할 때쯤 심도 깊은 디베이팅 가능합니다. 이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2배로 더블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32년이 나오네요. 좋은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한참 일할 나이, 그쵸? 그런데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언어적으로 앞서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죠. 다시 2배로 2시간 정도를 투입했더니 16년 걸린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그쵸? 넉넉하게 잡아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바일링구얼이 돼서 국내 대학은 물론 외국 대학도 노려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4시간 할 거야. 365일 안 쉬겠어. 그쵸? 막 설날에 책 싸서 와서 공부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8년 걸려요. 그런데 이 시간표에서는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의도 상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유 3년 보내고요. 사립학교 6년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나와주는 시간이죠. 쉽지는 않은 선택지인데요. 이것도. 자, 다음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8시간, 365일 몰입해주면 4년 정도에, 그쵸? 4년 정도에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부모님 따라서 해외 좀 나가준다던가 이래야만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1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그쵸? 1시간에서 4시간 사이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마표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시간이나 해야 되나요? 또는 2시간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하루에 몇 시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뒤로 조금 밀리는 것일 뿐인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떤 양을 공부해야 되나 하고 언어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꼭 영어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뭐 스페인어가 될 수도 있고 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어 단어 1000개가 일상 회화의 85%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3000 단어 정도면은 98%를 커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은요. 1000 단어를 알면 85%, 그쵸? 그리고 3000 단어를 알면 무려 98%가 커버된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빈도,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은 단어 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한국의 교과서, 그쵸? 우리가 살짝 디스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교과서 어떻게 되나요? 초등 800단어, 그쵸? 그 다음에 3000 단어 정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교과서 통해서요. 그렇다면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98%가 커버되는 이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요. 학교 교육 열심히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안 졸았어요. 그런데 왜 일상 회화가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어의 숫자는 권장되는 빈도를 맞췄습니다만 투입되는 시간이 부족해서인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기사를 보시면은 사립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아까 우리 뭐 3년, 6년 말씀드렸는데 사립학교를 보내는 이유 중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채널은 솔직한 채널이잖아요. 사립학교를 보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주요한 이유가 영어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봤더니 4배 정도, 평균 4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서. 그런데 소위 좀 유명한 그런 데는 한 10배 정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3학년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1, 2학년에도 해서 뭐 이거 정부가 막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그리고 유치원 과정도 그렇고요.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 떠나서 그냥 우리는 숫자만 생각해 본다면 투입되는 양이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학교에서 영어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3, 4학년은 주당 2시간씩 한 연간 한 130여 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당 3시간에서 한 200시간 정도까지 되는데 합쳐도 330시간, 그쵸? 400시간이 채 되지 않고요.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모두 했을 경우에 800, 900 많이 잡아도 1000시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는 권장되는 3000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교과서를 통해서 권장되는 시간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권장되는 시간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가 자유자재로 되지 않는 거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국어를 습득하기 위한 시간은 9000시간가량을 최소 단위로 봅니다. 아까 캐나다 몰입처럼 20,000시간 이렇게도 되지만 대체로 한 10,000시간가량 적게 잡아서 9000시간가량을 투입해야 모국어 임계량이 채워진다고 말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로서, 제2외국어로서의 최소한의 임계량은 4000시간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학교 교육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도 3000 단어는 채워졌지만, 그쵸? 3000 단어는 채워졌지만 4000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많이 잡아도 100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는데 회화 잘 안 돼요. 너무 정상인 거죠. 너무 정상인 겁니다. 컨텐츠의 양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공부하는 방법이나 투여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만시간, 9000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흔히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 4세, 그쵸? 만 4세 정도 됐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떤 특성이 있나요? 네,
세상에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능수능란하게 매우 능숙하게 모국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뭐 학자님들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 그렇구나, 한국어 세팅에서 한국어 상황에서 4년 5년은 투입해줘야지 저 정도 모국어를 발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외국어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할지 이제 부모님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조금 편하고 유창하게 회화하는 정도, 그쵸? 연수 정도 가면 1년 뭐 반 정도 연수 갔다 오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계산법에 의하면 2시간씩 했을 때 한 16년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몇 살에 영어를 시작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 시작하면은 대체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임계량의 숫자 관점에서 본다면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시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세 시작을 하던 0세 시작을 하던 이제 정말 부모님들의 양육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남의 집 아이 궁금합니다. 내가 몇 살 때부터 대체로 시작해야 되지? 다른 아이들의 사례를 보니까요. 3에서 5세 때 첫 영어 교육을 하는 퍼센티지가 무려 92.7%가량 93%.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웬만한 집안에서는 다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교육적 소신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지 않은 한 대체로 3세에서 5세 때 영어를 시작한다. 평균으로 나눠봤더니 만 3.7세, 그쵸? 만 3.7세라면은 한국 나이 5세고 유치원 갈 나이입니다. 더 큰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는 나이인데요. 그때는 대체로 다 영어 교육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2011년 자료긴 합니다만 이게 조금 국가에서 시행한 조사라서 권위가 좀 있습니다. 좀 다르게 조사된 자료를 보시면 2016년에 모 학습지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회원 대상으로. 그랬더니 평균 나이가 한 4.8세 정도 나왔고요. 저처럼 뱃속 태교부터 한 친구들은 뭐 한 5.8%, 한 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학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저의 데이터는 빠져 있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빠져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제 체감으로 보면은 연령이 훨씬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만 1세부터 2세 사이에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18개월 때요. 18개월 때 메일을 하나 받는데요. 이제 프렌치 레슨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메일이 왔어요. 저는 그때 미국 쪽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18개월쯤 되니까 이제 제2외국어를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메일링 서비스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 엄마들은 보통 18개월 정도에 프렌치 레슨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숫자를 좀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뭐 정치적, 사회적 이런 관점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만 영어 교육학에서 말하는 영어가 되기 위한 총 시간, 그 임계치는 도대체 어디인가? 하루에 2시간을 해도 좋고 3시간을 해도 좋고 30분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양육자가 목표 설정을 어디까지 하느냐인데요. 우리 아이가 그냥 영어 거부감 없게 즐겁게 일상 회화 정도 즐겼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4,000시간 정도 염두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바이링걸이 꼭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 전략에 따라서 시간표를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런 주어진 총량 하에서 가장 밀도 있게 이 임계치를 뽑아내는 방법은 뭔지 숫자 계산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제가 크리티컬 매스보다는 아동 발달에 따라서 뭐 몇 개월 차이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몇 개월 차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좀 그런 얘기를 천천히 하고 싶었는데요. 구독자님들의 사전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다 찬성이에요. 태교 영어 찬성, 뭐 우리 아이 벌써 18개월입니다. 4세입니다. 다 대부분 동의하니까 그냥 빨리 본격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우리는 좀 급한 한국인 맞고, 그리고 제가 방법을 조금 바꿔서 그 순서는 아동 발달 문제는 제가 좀 관심이 많고 꼭 여러분과 어떤 진솔한 대화를, 물론 이런 강의를 통해서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은 파트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연령입니다. 사실은 이 나이대 아이들이. 그래서 좀 고민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숫자였기 때문에 영어 교육의 숫자를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숫자를 오늘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이런 숫자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시거나 또는 또 다른 관점으로 속상해 하시거나 이렇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즐겁게 책 육아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Bye bye.